자, 오늘 하게 되는 내용은 집합의 연산 중에서도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루는 내용을 할 건데, 자, 요 NA라고 했을 때 집합의 이름 앞에 N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를 집합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센다, 그 뜻을 나타낸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한집합 두 집합 사이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건데, 그러면 합집합의 뜻이 자, 뭐였다?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 A와 집합 B의 합집합을 나타낼 때 조건제시법으로 뭐라고 표시를 했다? 뭐라고 표시를 한다? 또는이라고 보다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조건제시법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조건제시법으로는 뭐라고 표현한다? A 합집합 B는 X바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집합 B의 원소이다. 자, 얘가 A와 B의 합집합을 뜻하는 조건제시법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A 집합에 있는 원소와 집합 B에 있는 원소를 다 가져다가 표현을 했을 때 걔네들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자,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나타냈을 때 A집합과 B집합 사이에서 원소의 개수를 표현을 해보면, 자, 먼저는 전체 집합부터 표시를 해보고 그림상으로 먼저 표현을 해보면 전체 집합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A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A집합과 B집합, 어렵지는 않고, 자, 우리가 색칠로 먼저 표현을 해보면, 자, A집합의 자, A집합이 여기야. 자, 색깔로 먼저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가 A집합이고, 자, 집합 B를 표현을 해보면, 자, 요 자리가 집합 B란 말이지. 자, 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저 사이에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사이에 반드시 누가 겹치냐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두 번씩 더해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합집합의 집합의 특징 자체가 몇 번씩밖에 써지지 않는다. 한 번씩. 중복되는 원소는 반드시 한 번씩만 표현이 되도록 나타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후에 A와 B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공통인 원소, 즉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몇 번, 한 번을 빼준다. 자, 저렇게 색칠된 부분만 보더라도 포개어지는 두 번 겹쳐서 색칠되는 부분을 몇 번을 빼줘? 한 번은 반드시 빼준다. 근데 저걸 색칠된 부분보다는, 자, 숫자로 보면은, 자, 1번 자리하고 2번 자리하고 3번 자리 이렇게 봤을 때 이제 1번, 2번, 3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집합들 사이에서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으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봤을 때 사실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눴을 때 저 세 영역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각각 더하면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실은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번하고 2번 자리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찾아서 더하는 것과 똑같고, 3번 그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번 자리에 있는 원소랑 3번 자리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 것과 똑같은데, 2번 자리에 있는 원소를 총 몇 번 더한 거가 똑같냐면 두 번 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원소를 몇 번, 한 번을 빼야 결국은 합집합에 해당하는 1번과 2번과 3번 자리에 있는 각각의 원소를 몇 번씩, 한 번씩 더한 거하고 서로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후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빼기. 자, 이겁니다. 근데 아주 그냥 간단한 원리긴 한데 저렇게 표현을 하더라.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A와 B가 두 집합이 서로서 관계에 있으면, 참고로 A와 B가, 자, A와 B가 서로서 관계에 있다. A와 B가 서로서,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서 관계에 있으면, 서로서라고 하면 집합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끝나죠. 서로소의 뜻이 뭐였다? 집합 사이에서, 두 집합 사이에서 서로소의 관계는 뭐다, 서영이?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소 관계에 있다. 성현이. 집합이 서로소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A와 B의 교집합이 언제? 공집합일 때가 서로소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와 B의 원소의 개수를 서로 각각 더한 것과 서로 같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두 집합 사이에서의 관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가 4개까지는 안 나오는데 3개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집합에서 문제 풀 때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3개까지는 유한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볼 건데 자, 3개의 집합이 유한집합일 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 전체 집합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세 집합 사이에서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건데 자, 얘는 집합이 3개이기 때문에 이 안에 벤 다이어그램 A집합이랑 B집합이랑 C집합 자, 얘네들 3개 들어갈 거야. 자, 구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합집합이기 때문에 A집합에 있는 원소 마찬가지 집합 B에 있는 원소 그리고 C집합에 있는 원소 얘네들 다 가져다가 표현을 할 거라. 그래서 자, A의 원소의 개수랑 집합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C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각각 더하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A에 속하고 B에 속하는 A와 B의 공통인 원소 그 다음에 B와 C에 속하는 원소 공통인 원소 그 다음에 A와 C에 겹치는 공통인 원소 얘네들이 각각 전부 다 몇 번씩 더해지냐면 2번씩 전부 다 더해지게 돼. 그런데 집합의 특징이 성질이 뭐였다? 모든 원소는 공통인 원소 중복되는 원소는 오직 한 번씩만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서 교집합의 원소랑 마찬가지 집합 B와 C 사이에서의 공통인 원소랑 마찬가지 집합 C와 A집합 사이에서의 공통인 원소를 몇 번씩? 한 번씩, 2번씩 더해졌기 때문에 공통인 원소를 한 번씩 빼고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누구를 더해줘야 되냐면 저 가운데 보면 색깔로 봤을 때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이 3번 빠진 자리가 있어. 그 자리는 3번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 A와 B와 C 사이에서 세 집합 사이에서 공통인 부분을 반드시 마지막에 한번 더 해줘야 돼. 자, 얘를 나중에 이제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이렇게 나눠서 풀 건데 A, B, C 자, 집합 A의 원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A 이제 D 쓸 수 있을 거고 B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누가 공통으로 들어가냐면 D, G, F 보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D, G, E, G, E, F 얘네들이 전부 다 몇 번씩 더해지냐면 2번씩 더해지게 돼. 그래서 전부 다 뺄 거야. 누구누구 뺄 거냐면 D하고 G도 한 번 뺄 거고 마찬가지 G하고 E도 한 번씩 뺄 거고 마찬가지 G하고 F도 한 번씩 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D, G, G, E, G, F 다 빼버리고 나면 한 번씩 다 뺐기 때문에 A, B, C 하나 남고 D, E, F 하나씩 남는데 누가 빠지냐면 G가 3번이나 빠져서 싹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한 번도 없죠. 지금 G가 다 빠지고 하나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누구를 마지막에 꼭 더해줘야 된다. A, B, C 세 집합에 공통이 되는 저 자리를 마지막에 한번 더해준다는 뜻하고 서로 같아져. 그래야 사실 합집합에 해당하는 자리는 누구누구 다 더해줘야 돼. A,
실은 A, B, C, D 아무것도 아니고 A, B, C, D, E, F, G E까지 해당하는 E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7개에 해당하는 저 영역에 해당하는 각 원소들을 다 한 번씩 더해줬을 때 A, B, C에 해당하는 합집합의 원소들을 다 더한 거가 되는데 저렇게 해서 각각의 집합의 원소 더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를 한 번씩 다 빼주고 나면 A, B, C의 세 집합의 공통인 원소가 다 빠져가지고 한 번도 더해진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A, B, C의 공통인 원소를 마지막에 한 번 더해줬다는 뜻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4개의 집합을 가지고 합집합하는 건데 똑같은 원리긴 하는데 4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근데 참고사항으로만 적어놓고 갈 거고 그 다음에 3개까지는 나오는데 문제가 A, B, C, D, E, F, G를 적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문제 상황에 맞춰서 풀다 보면 그냥 저렇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표현해가지고 풀어지기보다도 저렇게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문자화 시켜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문제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원소의 개수를 지금 알파벳으로 표현을 했고 문자화로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저렇게 푸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써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가 교육과정상에도 그렇고 문제집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한번 보라고 원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저거만 놓으세요. 저거만 진짜 저거만 놓으세요. 저거만 나. 자 밑에다가 적어줄 테니까 진짜 적기만 하세요. 적기만. 저거만 참고사항으로 보고 눈으로. 자 처음에 시작은 똑같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 P의 원소의 개수, 집합 C의 원소의 개수, D의 원소의 개수까지 더해. 여기도 마찬가지. 자 A와 B의 교집합 원소 빼고 마찬가지 A하고 C의 원소 마찬가지 A와 D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B와 C 한 번씩 전부 다 빼. 그 다음에 B와 D 그리고 C와 D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까지 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더해주기. 자 세 집합 사이에서의 교집합 A, B, C 그 다음에 A, B, D 그 다음에 A, C, D B, C, D 자 마지막에 A와 B와 C와 D까지. 자 여기까지. 자, 정말 참고로 자 여기는 더하고 이거 모른다고 해서 집합을 못 풀진 않아. 절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4개의 집합을 가지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온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진짜로. 아주 극 심화해서는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참고로 이제 이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원장님이 한번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쓰일 거냐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유한집합 안에서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이제 이렇게 썼으면 자 9번에서 이제 A, B, C, D를 어떻게 쓸 건지 잠깐 봅니다. 자 내려가서 어느 모임의 대상으로 A, B, C 세 종류의 책을 읽었는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A를 읽은 사람이 10명이고 B를 읽은 사람이 7명이고 C를 읽은 사람이 5명이고 A와 B를 모두 읽은 사람이 4명이고 A와 C 중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이 12명이고 B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A, B, C 중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의 수를 구하여라. 그럼 적어도 라는 말은 교집합일까 합집합일까? 그게 문제네. 적어도 라고 했기 때문에 저거는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유준아? 교집합일까 합집합일까? 합집합. 자 A를 읽은 사람의 집합을 우리가 A라는 집합으로 잡고 자 B를 읽은 사람의 집합을 집합 B로 잡고 C를 읽은 사람의 집합을 우리가 C집합으로 잡았을 때
A와 B를 읽은 사람, 그래서 A라는 책을 읽은 사람의 집합을 A집합으로 잡았을 때 얘를 10명으로 놓고, 그 다음에 B를 읽은 사람의 집합을 집합 B로 놓고, 원소의 개수를 7개로 놓고, 자, 그 다음에 집합 C를, 자, 집합 C로 놓고, A와 B를 모두 읽었다라고 했으니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를 4개로 보고, 자, A와 C를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이 12명이니까 굳이 표현을 하면 A와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12개다. 이렇게 읽어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B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말은 B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는 집합 B와 집합 C 사이에서의 교집합이 뭐다? 공집합이다. 자, 그렇게 읽고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보고 우리가 뭐 하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만약에 B하고 C 사이에서도 교집합이 존재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B하고 C 사이에서의 모두 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집합 B와 집합 C가 서로서 관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은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 누구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해서 B와 C 사이에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다. 겹치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네.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다. 집합 B와 집합 C는 서로서 관계다 라는 걸 알고 굳이 포개어서 그릴 필요는 없다. 자,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 10명. 집합 B는 7명. 그 다음에 C책을 읽은 사람은 5명. 자, A와 C의 합집합이 12명, A와 B가 4명, 교집합이 4명. 그럼 자, A와 B를 모두 읽은 사람이 4명이기 때문에 B만 읽은 사람 찾을 수 있죠. 몇 명? 3명. 자, 그 다음에 여기 써졌지. A와 C를 적어도 한 종류 읽은 사람이 12명이란 얘기는 A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이 몇 명이다? A와 C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읽은 사람이 12명이야. 그러면 합집합이 12명이야. 그러면 이거 있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한번 뺐단 얘기고, 얘가 지금 12개야. 그러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 C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직 몰라. 근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개. 그렇다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3개. 그러면 A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이 몇 명? 3명. 그러면 C만 읽은 사람은 2명.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이 4명. A와 C의 교집합이 3명. 그러면 A만 읽은 사람이 몇 명? 3명. 자, 해서 원소의 개수를,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가지고만으로도 원소의 개수 우리가 각각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A, B, C 중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의 숫자는 뭐만 해주면 된다. 이제 여기서 표현된 이 숫자들 전부 다 가져다 뭐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고.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2 하면 결국은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합집합은 15. 그래서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의 수는 몇 명? 15명.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보이죠? 하려고 한 얘기는 뭐냐면,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 A집합의 원소, B집합의 원소, C집합의 원소, 교집합의 원소 빼기 교집합의 원소 빼기 교집합의 원소 더하기 A교, B교, C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저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각각의 원소의 개수들로 나열해서도 충분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는. 됐죠? 자, 집합 개념 잘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조건제시법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있을 때는 포함관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음 단원 넘어갈 거예요.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A가 B에 포함이 되면, 자, 여집합 사이에서 포함관계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의 사이에서는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고 넘어가게. 자, 넘어갑니다. 자, 집합의 뜻이 뭐였다? 집합의 뜻이 뭐였다? 객관적인. 그래, 객관적이어야 돼. 주관적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뭐가 반드시 명확해야 된다? 그렇지. 기준이 반드시 명확한 누가 모여야 된다 그랬어? 대상들이 모여서 만든 게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 얘기한 이유는 이 단원에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명제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이 명제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집합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명확한 대상들의 모임이 바로 집합의 뜻이다 라고 했었고, 자,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지금 뭘 명제라고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얘기 하잖아. 자,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야. 그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고 하죠. 근데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360도야. 그럼 참이라 그래, 거짓이라 그래? 거짓이라고 하죠. 그러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라고 하면 항상 참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제라고 해. 명제라고 해. 근데 x는 2의 배수야. 그럼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모르죠. 그럼 이런 것들은 명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시 말하면 얘도 참이냐 거짓이냐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문장들은 명제가 될 수 없어. 말했죠. 집합도 키가 큰 사람들은 모임이야. 그러면 키가 큰 사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이냐 거짓이냐가 명확하지가 않으면 명제가 될 수 없어. 그럼 명제는 그거네. 누가 기준이란 얘기야? 참이냐 거짓이냐가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냐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야. 되죠? 그래서 명제는 누가 기준이다? 참과 거짓이 기준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적어보면 명제의 정의를 쓰고 그 명제와 그것의 부정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자, 명제는 뭘 보고 명제라고 한다? 자, 명제는 집합에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집합 바로 뒷단원에 나오는 거라서, 자, 명제는 반드시 뭐가? 참과 거짓을 아까 말한 예제처럼 판별할 수 있을 때, 식이나 문장, 이런 애들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얘기처럼 x는 2의 배수야.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 모릅니다. 근데 4는 6의 배수야. 그럼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어쨌든 참인지 거짓인지는 명확하죠. 거짓이라는 게 분명히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명제야. 됐죠? 자,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명제를 기호로 나타낼 때로 기호로는 뭘로 나타내고, 소문자 P로. 자, 이건 소문자입니다. 소문자로 표시하고, 그것을 부정할 때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물결무늬하고 얘로 표시. 자, 그럼 어떻게 읽을 거냐? 읽을 때는 뭐뭐이다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로 읽어서, 얘를 읽을 때는 not P다 라고 읽어. 그러니까 명제라고 했을 때 식이나 문장을 읽을 때는 이다라고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읽기 때문에 not P. 그래서 자, 명제와 명제가 아닌 걸 부정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예를 써서 해보면, 혹시 이제 개념 테스트 할 때 지금 쓰는 예제는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이제 명제인 것과 명제가 아닌 거를 구분하는 거를 잠깐 보여주는 거니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야. 자, 이거는 항상 참이죠. 그래서 얘는 명제야. 명제는 명제인데 참인 명제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는 6의 배수이다. 이거는 거짓인 문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판별이 된 거야.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나타내졌기 때문에 얘는 명제야. 근데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인 거라고. 근데 x는 2의 배수이다 야. 자, 이거는 명제가 아니다 야. 이 자체는, 얘는 명제 자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명제인 것과 명제가 아닌 거를 구분을 합니다. 자, 명제 단원에서 졸지 마. 자, 명제 단원에서 오답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이거겠지. 명제인지 명제가 아닌지를 구분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겠죠. 근데 명제인 것과 명제 아닌 걸 구분하는 방법은 뭐라고? 참과 거짓을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고, 명제인 거고, 내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그거는 명제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는, 자, 이거는 그럼 명제일까 아닐까? 아니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거짓인 걸 알았으면 이거는 명제야.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명제야. 됐죠? x-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x야. 자, 이거는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죠. 왜? 항등식이니까. 얘는 항상 참이야. 얘는 항상 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명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세 번째는 명제가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x 때문에 명제가 아니라고 되어 있지만 저 x가 숫자 4로 바뀌면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로 바뀌겠죠. 그래서 x가 뭐냐에 따라서 제가 명제가 될 수도 있고, 명제가 되고, 그 명제이면서도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x의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명제가 x의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제가 명제로 바뀌면서 참인 명제가 될 수도 있고 거짓인 명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문장은 명제는 아니지만 x의 조건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저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조건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명제이지만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다 라고 해. 얘네에 따라서 뭘로 바뀌기 때문에 명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조건문이다 라고 하고, 걔네들하고 관련된 게 이제 밑에 있는 몇 번하고 2번하고 관련된 내용. 자,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조건이야. 자, 그러면 조건은 어떤 걸 조건이라고 하냐면 위에서 이 보여준 예제 중에서 세 번째하고 관련된 내용이 조건.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값에 따라서, 즉 x라던가 y라던가 p라던가 t라던가 이런 k의 값에 따라서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미안합니다. 여기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나 문장.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조건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명제보다는 훨씬 누가 더 많다? 조건이 훨씬 더 많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세 번째 보여준 예제처럼 x는 2의 배수이다. 저런 애들이 전부 다 뭐라? 조건이란 얘기야. x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명제가 되는데 그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될 수도 있고 거짓인 명제가 될 수 있는 저런 문장들을 전부 다 조건이다. 그리고 그 x값이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으면
이 참이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참이되게 하는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전부 다 진리집합이다. 그래서 이 명제단원들은 전부 다 뭘로 풀어져? 집합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집합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명제단원도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집합을 제대로 하고 넘어오란 얘기고. 자,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위에서 말한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변수들만 모아놓은 변수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할게. 자, 어떤 거냐. 지금 위에서 말한 x는 2의 배수이다야. 자, 요 자체로만 보면 얘가 뭐라고요? 조건입니다. 조건이야. 근데 자, 이 자체로는 조건이야. 근데 얘가 참이되게 할 거야. 얘가 참이되게 하려면 x에 뭐가 올 수 있을까? 2. 또 누가 올 수 있어? 4도 올 수 있고 또 이런 애들 다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만 모아서 뭘 만들 수 있어? 집합을 하나 만들 수 있어. 그럼 이 집합이 바로 뭐라고? 얘가 참이되게 하는 진리 집합이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얘 조건을 P라고 했을 때 이 집합을 집합 P라고 하자. 이런 집합을 바로 진리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얘를 부정하면 그거게 아니 부정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부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만. 그래서 얘를 이제 자, 조건 문장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P X의 진리 집합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어떤 조건 X 변수 X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 PX의 진리 집합은 자, 이 조건문 앞에 나오는 얘는 소문자입니다. 얘 따라서 대문자 P로 표현을 할 거고 만약에 조건을 표현하는 변수 X로 나타낸 조건문이 소문자 QX로 나타내지면 걔네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조건 PX, QX는 변수를 생각해서 그냥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X까지 쓰진 않고 앞으로는 그냥 PQ만 가지고 표현을 할 거야. 이 명제에서는 집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명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짓인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참인 걸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참이 되는 명제를 찾아낼 거라서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참이 되는 명제를 찾아낼 거기 때문에 포함관계라던가 참이 되는 집합을 찾아내는 연습을 이제는 해야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아까 위에서 뭘 했었지? 자, 명제를 P라고 했으면 얘를 부정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얘네 조건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그랬냐면 참이 되게 만드는 진리집합이 생기면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문장을 만들어낼 거고 얘네들도 마찬가지 뭐 할 수 있어? 부정이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랬어. 앞에서 이미 명제도 부정이라는 걸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조건이 이 진리 참이 되게 하는 진리 집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이 조건들을 부정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조건을 부정하고 그것들의 진리 집합을 쓸 건데 위에서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진리 집합을 P라고 했으면 얘네들을 부정한다라는 얘기는 이 진리 집합이 아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이 집합이 아니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면 이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했을 때의 진리집합은 결국 뭐가 된다? 그것에 뭐가 되겠어? 이 집합을 부정한 거잖아. 부정한 거잖아. 여집합이겠죠. 얘는 이 집합의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면 그것을 부정했다란 얘기는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란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참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것에 여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서 조건을 부정했을 때의 진리집합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집합의 여집합일 거라는 거. 자, 적어보면 자, 조건 px가 있을 때 자, 어떤 조건 px의 부정은 위에서 한 것과 똑같이 자, 뭐뭐이다를 부정한 거기 때문에 아니다가 나올 거고 자, 얘의 진리집합은 조건문에 p를 따라갈 거라서 집합을 p라고 표현했을 때 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이기 때문에 이 진리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p의 여집합으로 표현이 될 거고 따라서 그것의 예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px라고 하는 얘는 조건은 이렇게 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일 때의 진리집합 p는 이것의 해집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2일 건데 이것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0이 아니다이기 때문에 그것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될 거고 결국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 x는 누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는 얼마가 아니다. 2가 아닌 실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그것의 여집합 즉 px를 부정했을 때의 진리집합이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부정했을 때를 표현하는 것은 not p로 부정을 나타낼 거고 그것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한다입니다. 아무튼 명제하고 조건은 구분하세요. 명제는 읽었을 때 명제는 항상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나오는 문장이나 식이었고 조건은 변수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이나 문장이 조건인데 그 조건들 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할 수 있는데 참이 되게 하는 x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그 조건을 부정했을 때의 모습은 not p로 표현을 하고 그때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얘네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요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x값에 따라서 x의 조건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이 되기 때문에 요런 애들을 모아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조건 명제다. 그리고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 조건 명제를 다른 말로 명제 함수다라고 합니다. 대응 관계가 만들어지지. x가 예를 들어서 x는 2의 배수이다 라고 했을 때 x가 2면 참인 명제로 바뀌지만 x가 7이면 거짓인 명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x값에 따라서 참인 명제가 될 수도 있고 거짓인 명제로 바뀌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x값에 따라서 서로 대응 관계로 바뀌어서 명제 함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4번은 자, 조건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자, 4번은 자, 조건 명제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자, 조건 명제는 자, 위에서부터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건을 다루고 있는 거야.
자, 뭘로 이루어진 명제이다? 조건들로 이루어진 명제이다. 자, 얘네들은 조건 명제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로서 어떻게 표현을 한다? P이면 Q이다의 꼴로 표현을 하고 조건 P가 참이면 조건 Q는 참 또는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앞에 뭐뭐이며 뭐뭐이다 했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앞쪽에서 표현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자 가정 부분이라고 하고 뒤쪽을 뭐라고 하냐 결론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앞쪽에서 나타내는 P이면 Q이다 해서 P도 사실은 조건이고 뒤에 오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조건으로 뭘 하나 만들어낸다. 명제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쟤네들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앞에가 뭐이면 참이면 과연 뒤에 오는 조건도 참이 될 수도 있냐 거짓이 될 수도 있냐. 근데 쟤네들의 관계가 참인지 거짓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결국은 뭘로? 진리집합으로 확인을 할 거고 그 진리집합들의 뭘로? 포항관계로 확인을 할 거라는 거야. 먼저 그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하면 자 P라는 조건이 하나 있어. 적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보여주기만 할 테니까. 자 어떤 PX라고 하는 게 있는데 X는 2의 배수야. 자 QX는 X는 4의 배수야. 자 이거 하나로만 봤을 때는 조건입니다. 자 얘 하나로만 봐도 조건이고 얘네들 자체로는 조건이야. X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니까 조건이고 얘 자체로도 조건입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둘이 만났어. 그래서 자 P이면 Q이다로 바꿨어. 그럼 다시 말하면 X가 2의 배수야. 그러면 X는 4의 배수이다로 만들었어. 문장을 하나 만들었어. 자,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이건 참인 문장이 될까? 거짓인 문장이 될까? 자, 생각합니다. 자, 얘가 2의 배수야.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자, 요 자체로 이 문장은 참인 문장이다, 거짓인 문장이다. 자, 이 자리가 지금 뭐냐면 가정이죠. 뭐뭐 이면에 해당하는 자리니까 가정에 해당하고 자, 이다에 해당하는 자리니까 이 자리가 지금 결론에 해당하는 자리로 만들었는데 자,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이 문장 자체는 참일까 거짓일까? 자, 거짓 나왔어. 자, 세준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자, 성현이 참이야 거짓이야? 성현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어? 참이야? 신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성현이는 거짓. 자, 유준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자, 수민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예림이는? 거짓? 자, 하윤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유석이 참이야 거짓이야? 저 거짓이라고 했어. 거짓이라고 했어? 그럼 다수결로 거짓 갈까? 거짓이야? 자,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서영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가원이 참이야 거짓이야? 어? 어? 거짓? 서영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만약에 x가 4면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겠죠? 근데 만약에 x가 6이면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겠죠? x가 12이면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겠지? x가 2면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겠지? 근데 자, 명제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지 항상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참과 거짓이 명확했을 때 뭐가 돼? 명제야. 근데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얘는 자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되기도 했다가 명확하지가 않은 모양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뭘로 이럴 때는 확인을 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각이 뭘 만들어내야 된다 했어. 각각의 조건이 얘네들은 x값이 뭐냐에 따라서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조건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조건들이라 그랬어. 그러면 항상 조건들은 뭘 찾아내야 된다고? 진리 집합을 찾아내야 되는 게 먼저라 그랬어. 그럼 그 진리 집합은 뭐가 되도록 이 각각의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들을 변수들을 찾아내는 게 먼저.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된다? 얘네들이 우리는 거짓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참이 되게 하는 걸 찾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참이 되는 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짓을 할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참이 되게 하는 거를 찾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진리 집합을 먼저 찾고 뭘 확인한다. 그럼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뭘 먼저 본다. 그 다음에 포함관계를 먼저 본다. 참이 되려면 항상 참이해야지 그 중에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거짓이 되면 그 문장은 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했는데 직각삼각형은 180도 됐다가 이등변 삼각형은 180도 안 되면 그거는 우리가 항상 쓸 수 있는 문장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단 한 가지의 경우라도 예외적인 게 생기면 그 문장은 참이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P이면 Q이다의 꼴로 만들었을 때 얘네들을 뭘로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된다. 진리 집합을 먼저 확인한 후에 그 집합들 사이에서 뭐가 포함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가정이 반드시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이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에 포함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때마다 뭐가 만들어져? 항상 참인 문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문장이 참이 되는 명제가 되는 거고 그 중에 단 한 가지 경우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라고 한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4라던가 8이라던가 12의 경우는 4의 배수가 되지만 2라던가 6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이 집합의 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들 때문에 이 문장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 얘네들은 이제 정리시키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게. 자 P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조건 명제라고 하는 것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를 조건 명제라고 하고 자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때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꼴로 나타내면서 가정과 결론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조건 명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호로 표현을 할 거냐. P이면 Q이다로 이 화살표가 뭘 알려주냐면 이면을 알려주고 있는 기호야. 앞으로 읽을 때.
자, 이 화살표가 이면을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읽을 때 이제 이렇게 읽어주면 될 거고, 그래서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변수에 대해서 조건 Q에 참, 거짓을 왜 이렇게 크대? 판정을 하는 명제이다. 그래서 P이면 Q가 참이면, 자, 이제 화살표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이중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에 거짓이면 이제 이렇게 아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할 건데, 쉽지 않네. 일단 쉬었다 하긴 할 건데, 일단 조건 명제라고 하는 거는 그거야. 명제는 무수히 많이 있긴 한데 명제보다는 오히려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명제 단원에서는 명제만 순수하게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명제 단원에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내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냥 명제보다는 조건 명제가 훨씬 많고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P이면 Q이다의 꼴로 가지고 이 단원에서는 다룰 거라서 실제로는 지금부터 하게 되는 내용은 요 내용 가지고 대부분 다룰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표현하는 문장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요렇게 표현을 할 거라서 지금 하게 되는 요 쉬었다가 하게 되는 내용들은 누구하고 누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면 가정과 결론의 부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면 가정과 결론을 구분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가정과 결론에서 그 안에서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찾아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진리집합들 사이에서의 포함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참이되는 명제를 찾아내는 것, 걔네들을 해야 이 명제 단원이 어렵지 않은데 그 진리집합을 찾는 거를 잘 못하면 이 명제 단원이 조금 어려워질 거라서 좀 힘들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집합을 좀 연습을 해갖고 오고 제대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요 단원에서 원소들을 진리집합을 제대로 못 찾으면 좀 힘들 거라서 지금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쉬었다가 하면서 일단 진리집합 찾는 거 좀 연습하게 문제 풀면서 공부하면서 잠깐 10분만 쉬었다, 아니 5분만 쉬었다가 보게. 왜냐하면